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동형 모의고사와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동백꽃 동형 모의고사는 우리 공직사 시험 26개부터 323의 기출문제를 옳은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틀린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변형한 총 8회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면 아주 엉뚱한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열받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문제 필요 없습니다. 이 동형 모의고사는 우리 기출문제를 완전히 탈바꿈한 문제로서 여러분 실력을 가장 정확히 판단하고 마무리 자료로 최적의 자료입니다. 이 8회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5회 51번부터 60번 1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51번입니다. 자, 물권조 청구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소유권에 대한 물권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2번 상대방 계측 사유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 요건이 아닙니다. 즉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현재 방해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번 물권적 방해 배제, 배제가 제거죠. 배제 청구권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이게 정답이죠. 물권적 청구권하고 손해배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4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위해서 유지 수선 의무가 있어요. 그럼 임차인이 권리자니까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권에 대한 물청을 대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출지문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건 10년에 딱 한 번 나온 지문이라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겁니다. 5번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조언권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있죠. 반면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52번 부동산 물권 변동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부동산 물권 변동 후 원칙 유효죠. 다음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나오면 말소가 잘못된 거라 등기는 살아있네 유효 살아있어 유효예요. 말소되면 그 물권 변동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죠. 그게 그대로 유효란 말이죠. 2번 등기 유효하지 않은 물권 취득 원인인 판결이란 형성 판결이죠.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됩니다.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초원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 변동 효력은 본등기한테죠. 그러니까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면 순위만 가등기 순위하고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테입니다. 이제 4번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 을이라 써봐요. 을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 병은 특별한 사직금란 최초 매도인 갑에 대해서 직접 자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맞았죠? 중간 승인 등기 하지 마란 말이죠. 3자 간 합의가 있을 때는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5번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서상 법정치상권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그럼 법정치상권이 성립할 때는 등기 없이 성립하죠. 여기까지 등기 없이 성립했습니다. 근데 그걸 법률행위에 양도 안 해요. 양도가 매매죠. 매매는 등기해야 되죠. 매매하기 위해서 이제는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으로 물권이 성립할 때 등기 없이 근데 처분 양도할 때 등기해야 되죠. 그걸 잘 비교하세요. 정답이 4번입니다. 5번 지문이 어려우신 분은 제일 마지막에서 5번 지문으로 공부할 그 동영상으로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자, 53번 등기 추정료 설명 틀린 거 틀린 애 동그라미 2번 쳐요. 2번 친 이유는 마지막에 문제 다 풀고 다시 한번 틀린인가 옳은인가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동그라미 2번 크게 치란 말입니다.
기억,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죠. 죽은 사람이 등기할 수 없습니다. 니은,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 존재도 다 추정되는 거죠. 대리로 등기가 이루어졌죠. 그럼 대리권이 있었겠지라고 추정해 줍니다. 디귿, 근저당권 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 채권은 추정되어 뿐만 아니라 그 D가 들렸죠. 그 피담보 채권을 승리시키는 기본계약 존재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다음 지금 문제가 등기 추정력이죠. 리을은 보존 등기 보입니까? 건물 소유권, 자 보존 등기 보이죠. 그럼 이거 무조건 추정이 깨집니다. 중간에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문제가 등기 추정력이에요. 리을처럼 보존 등기 보이죠? 그럼 제일 끝에 깨진다 맞습니다. 무조건 깨집니다. 깨지지 않는다 그럼 틀린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보존 등기 깨진다 기억하세요. 54번 간접점유 설명 옳은 겁니다. 그럼 점유하면 간접점유 무조건 다 있다 기억하세요. 1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항요건이 인도가 점유죠. 인도는 임차인 주택에 간접점유 취득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2번 점유취득시효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 포함됩니다. 점유하면 간접점유 무조건 포함된다. 3번은 보지 마세요. 이것도 뭐 십몇 년 만에 한 번 나온 거 볼 필요 없습니다. 4번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보호소원권 인정된다. 이게 정답이죠. 간접점유 무조건 다 있다. 5번 점유매기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이게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 이해가 임대차죠. 임대차라고 빨리 써보세요. 그럼 임대차가 무효입니다. 그럼 100억짜리 건물 임대했는데 임대가 무효입니다. 그럼 무효면 임차인이 100억짜리 건물 가질 수 있나요?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간접점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5번 점유취득시효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부동산에 대한 악의무단점유가 입증되면 자주점유청이 깨지는 거죠. 2번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20년 살았어요. 그런 그지가 없죠. 3번 1필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인정될 수 있죠. 단 등기할 때는 분필해서 등기하겠죠. 4번처럼 지문이 길면 뒷부분을 확인하라 했어요. 그럼 뒷부분에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물어봤죠. 그럼 여러분 시효완성은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죠? 완성 당시 소유자입니다. 그럼 앞에 사람이 완성 당시 소유자인가 아닌가만 판단합니다. 그럼 4번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 이제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본등기 마친 자. 그러면 완성 후 소유자죠. 이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죠.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아니죠. 완성 후 소유자라 이자에게는 시효완성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5번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종래의 점유계속 상태를 파괴시켜야 돼요. 즉 내 토지에서 밖으로 밀어내야 돼요. 근데 이건 밀어낸 게 아니라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했죠. 이건 중단 사유가 아닙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이제 지금부터 비교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간 승낙 등기에서 갑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했는데 을이 미등기로 병한테 다시 전매했죠. 그리고 병도 아직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을은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초음권, 채권조 초음권이죠. 병도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초음권, 채권 또는 채청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 병은 갑에게 어떨 때 직접 등기 청구 가능하죠? 그렇죠. 3자간 전원 합의가 있다면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 가능합니다. 이 노란색 글씨를 끝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공부할 게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이 있습니다. 이 450조
우리 시험 범위 아니지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목이 지명채권 그랬나요? 지명은 빼세요. 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정해진 건데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제목이 채권양도 대항요건입니다. 1항 채권양도는 양도가 매매죠. 채권도 돈 받고 팔 수 있어요. 양도는 양도인 매도인이 채무자에게 첫째 통지하거나 둘째 채무자가 승낙 채무자가 알아서 끄덕끄덕 승낙해줘요.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럼 반대해서 가면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있으려면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해요. 첫째,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둘째, 채무자가 알아서 끄덕끄덕 승낙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죠. 둘 다 필요합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즉 의리가백이 1억 채권이 있는데 채권을 양도 매매합니다.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 갑이 알아서 승낙해주면 병이 직접 갑에게 1억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통상적인 채권양도 법리입니다. 그럼 이 450조를 윗그림으로 올라와요. 윗그림. 자, 중간생략등기에서 우리 갑에게 등기 청구권이고 이게 채권적 청구권 또는 채청입니다. 그럼 자, 이걸 450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보는 겁니다. 우리 갑에게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 있죠. 이걸 병한테 양도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통지했어요. 그럼 병이 직접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 문제가 되는데 우리 법원은 이 450조를 이 중간 생략 등기 여기 그대로 가져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까 왼쪽 그림에서 자, 노란색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노란색 3자 간 전원 합의 3자 간 전원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갑의 동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에서 갑에게 통지만으로 안 됩니다. 갑의 동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3자 간 전원 합의 갑 동의 필요합니다. 갑의 동의가 없다면 직접 청구할 수 없다 해서 아래 450조를 이 중간 생략 등기에 가져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갑의 동의와 승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갑과 을이 매매했죠. 매매. 부동산을 매매했죠. 그럼 갑은 을이 좋아서 판 거거든요. 을도 갑이 좋아서 산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을은 등기 청구권을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갑의 동의가 있어야만 양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와 비교할 게 취득시효입니다. 잘 보세요.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것도 채권이나 채권적 청구권 양도입니다. 자, 갑토지를 을이 20년간 시효 완성했어요. 자, 그럼 갑과 을은 서로 얼굴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갑은 누구에게 등기 청구받든 특별히 상관없어요. 그럼 을이 등기하지 않았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이 있고 이 채권을 병한테 양도할 수 있는가? 이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갑통이 승낙 없더라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요. 나중에 통지만 해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아까 450조 통상의 채권 양도 그 450조 법리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채무자 갑 동의 승낙 없어요. 필요 없어요. 네, 오른쪽 그림은 아까 중간 생략 등기는 갑과 을이 매매했잖아요. 그럼 갑은 을 얼굴 알고 을이 좋아서 판 겁니다. 을도 갑 얼굴 보고 샀잖아요. 둘이 얼굴을 알기 때문에 을은 등기 청구권을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고 반드시 갑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왼쪽 그림 갑부동산을 을이 20년간 시효완성하면 서로 얼굴 본 적 없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등기 청구받든 병에게 등기 청구받든 특별히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갑 동의 없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매매 사건하고 왼쪽 취득시효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서로 얼굴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그걸 잘 생각하세요. 그럼 56번 등기청구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점유 취득시효 둘이 얼굴 본 적 없어요. 시효 완성으로 점유자 을
을이 소유자 갑이 갖는 소유권, 예전 등기 청구권, 채권이죠. 채권은 통상의 채권량도 법리에 따라 즉 450조 통지만 있으면 됩니다. 양도할 수 있다 해서 맞았습니다. 굳이 갑동이 필요 없다 그랬죠. 2번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수익이 점유죠. 사용수익 점유, 점유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예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 걸리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면 일정 부분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니까 소멸시 걸리지 않습니다. 3번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맞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거든요. 네, 3번에서 2번으로 화살표예요. 근데 2번처럼 그 매수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4번은 지문이 길어요. 그럼 제일 끝에 오세요. 제일 끝으로 등기 노란색 말소 청구권은 다 물권적 청구권이죠. 말소 청구를 누가 하죠? 소유자, 물권자가 하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앞에 볼 필요 없어요. 5번 등기 청구권은 사법상 권리죠. 예를 들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사법상 권리고, 그다음 등기 신청권은 공무원에게 신청하는 공법상 권리라 완전히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7번 부합설명. 자, 오른에 동그라미 2개 쳐요. 2개 크게 치세요. 기억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죠. 니은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가격 1억이 부동산 가격 1000만원 1000만원을 초과하여도 말이 바뀌었죠. 동산 소유권이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기속되죠. 왜냐하면 부동산이 가서 붙었어요. 동산이 와서 붙었어요. 1억짜리 동산이 와서 붙었죠. 그럼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기속됩니다. 그럼 니은에서 디귿으로 화살표, 이제 디귿이길 방법이에요. 그럼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 그러니까 1억짜리 동산 소유권 상실했죠. 그 자는 부당이득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에게 봉산을 청구하면 되죠. 그래서 니은의 해설이 디귿입니다. 자, 리을은 제일 끝에 수목이 나와요. 그럼 수목이 나오면 권원이 있는가 없는가 중요해요. 독립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권원. 그럼 리을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 설정 계약 권원이 있네요. 나무심을 권원이 있어요. 지상권 설정 계약 맺은 자가 자신 소유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 소유권자는 토지에 부합되지 않죠. 식재한 자, 지상권자가 소유자입니다. 권원이 있기 때문에. 반면 권원 없이 수목을 식재하면 수목은 토지에 부합됩니다. 권원을 잘 기억하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58번 공유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임대인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서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차결 해지한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 관리행위 맞습니다. 2번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해서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여러 명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소유권 이외를 취득했어요. 근저당권은 소유권 이외죠. 그게 준공동소유, 준공유 맞아요.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소유권을 함께 가지면 공동소유, 소유권 이외를 함께 가지면 준공동소유입니다. 3번이 지문이 길어요. 그럼 제일 뒷부분을 확인하세요. 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공유에서 등기 말소가 나오면 앞부분에 전부 무효인가 일부 무효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3번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 공유자 1인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행해졌다면 그럼 이 등기는 전부 무효일까요? 일부 무효일까요? 일부 무효죠. 그 1인 지분은 유효니까. 그 공유자 중 1인 지분은 유효죠? 그러니까 이건 일부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른 공유자는 등기 명의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가 틀렸죠? 전부 말소 못하죠? 그 1인 명의 유효잖아요. 그래서 공유에서 등기 말소 나오면 전부 무효인가 일부 무효인가를 꼭 확인하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59번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그럼 소수 지분권자는 그 다음 과반수 맞았죠?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되죠. 5번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는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되죠.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은 그 포기 의사 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등기해야 되죠. 등기하지 않으면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9번 갑은 을은행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X토지에 을이 근저당권자죠. 을명의 저당권과 함께 X토지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을명의의 지당권, 을이 은행 근저당권자, 을명의 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게 이름하여 담보지당권이죠. 이후 갑과 병은 X의 건물을 축조하였다. 갑이 채무자죠. 병은 제3자. X토지에 어머나 을 허락 없이 건물을 축조했네요. 큰일 났네. 을 허락 얻어야 되죠. 을에게 지당권이 있잖아요. 틀린 겁니다. 1번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럼 채권이 소멸하면 일단 저당권이 소멸하죠. 그럼 을명이 지당권, 담보지당권도 부종하여 소멸합니다. 2번 을이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병에 대해서 Y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갑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을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건 병과 을의 문제이죠. 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병은 갑에 대한 채권이 있더라도 그거 가지고는 을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2번, 3번, 4번 잘 비교하세요. 일단 4번 안 중요합니다. 안 봐도 돼요. 괜히 4번 봐서 3번이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헷갈리면 4번 보지 마세요. 3번 을은 병에게 X 사용 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상권이 근거한 겁니다. 자, 이 담보지상권은 보통 무상으로 하거든요. 그럼 무상이니까 임요이익이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을은 병에게 사용 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담보지상권은 무상이라 임요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 4번은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Y건물 축조로 X토지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 미만으로 하락하면 을은 갑에게 지상권이에요?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3번처럼 지상권은 무상이라 임요이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을 이유로는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번 을의 지당권은 용의물권이죠. 피담보채무라는 게 없어요. 피담보채무는 저당권에 붙어 있습니다. 피담보채무 범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0번입니다. 지역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은 승역지가 일부라도 가능하죠. 요역지는 전부여야 되죠. 2번 요역지 지상권자, 용의권자도 자신 요기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번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원칙적으로 지역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4번 요역지 불법 점유자는 보호할 필요 없어요.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5번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 설치로 인해서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이나 손해보상은 해줘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 중에서 지상권 이전에 관한 물권 변동을 공부하시려면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고 다음 제가 작년 22년에 민법 시선집중 요약특강 했거든요. 올해도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 특강을 풀강의를 보시려면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학교를 위해서 가장 최선을 다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